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한 주를 마감한 금요일이 시황이 이번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증시가 추석 연휴로 길게 쉬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꼼꼼히 리뷰해보면 메이저들이 전략과 대응이 보이게 됩니다.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우리 시장 개장은 보합 출발을 했는데 목요일에 미국 시장이 장중 눌림을 또 극복하고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출발도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뒤로 약 20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풋옵션 시세 그리고 선물 급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풋옵션 강세 시세의 주인공은 난데없이 개인이었어요. 여기서 개인들이 추석 전략을 알 수 있는데 개인들은 어쨌든 하방 리스크를 해지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에 풋매도를 많이 친 것을 좀 줄여놓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워낙 빠르게 풋옵션을 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 초반 풋옵션 고평가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에 따른 리버셜 거래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9시 20분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난데없이 급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적으로 개인 큰손이 풋매수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이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개인 큰손이 옵션 거래를 할 때는 참 무식하게 합니다. 그냥 닥치고 나와 있는 호가를 마구 사버려요. 그래서 차익 거래를 유발시키는데 한국 파생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등가격 옵션 30개만 사려고 해도 분할해서 사야 돼요. 또 청산하면 선물 가격이 움직이죠. 이 옵션이 선물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옵션 거래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지만 그만큼 거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인이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하방 해지를 마치자 지수는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이때 특이한 현상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였습니다. 초반이 외국인 선물 매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풋옵션 고평가에 따른 리버셜 차익 거래용 선물 매도였다면 그게 끝나자 선물 매수를 부지런히 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전일 종가서 부근까지 점진적 반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현물 매도는 오늘 홍콩 세션 열리기 전까지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반등을 할 때마다 매도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오전장 내내 베이시스는 좋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도는 목요일이 있었을 뿐 금요일에는 선물 매도가 없었어요. 그마저도 오전장의 베이시스 악화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현상이지 또 그게 옵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외국인들이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홍콩 시장 본장 개장 이후 또 마이너스 1% 넘게 밀렸던 홍콩 증시는 V 반등을 하게 돼요. 사실 금요일까지 누르기에는 어제부터는 좀 누르는 파워가 약했었죠. 그리고 또 연휴를 끼고 있는 숏포지셔너들도 어느 정도의 정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커버링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홍콩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 아닙니다. 월, 화 계속 열리죠. 그래서 연휴를 끼고 어쨌든 숏포지셔너들도 어느 정도 정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커버링이 나왔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 정부가 헝다그룹 관련 부채를 좀 정리를 해줄 것 같다는 그런 루머도 좀 돌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해서 종가에는 현물 순매수를 기록하게 돼요. 물론 선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매수를 해서 오후장에는 411선을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후장은 베이시스가 좋았지만 거래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미결제가 무려 3,600계약가량 감소를 하면서 일단 연휴 리스크는 피하자는 쪽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초반 급락을 개인들이 풋옵션을 매수하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뒤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때도 이제 밀리는 풋옵션을 계속 매수해서 풋콜 페리티에 의해서 반등 시에도 풋값이 전일 대비 상승 그리고 콜옵션 가격도 전일 대비 상승해서 옵션 전광판이 빨갛게 물드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하지만 홍콩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자 개인들은 옵션 매수를 다시 양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 변동성은 종가까지 또 줄어들게 됩니다.
잔존일 28일이 양 옵션 마감 가격을 보면 대충 평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서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콜옵션은 콜옵션대로 프리미엄이 크게 빠지고 또 풋옵션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의 상황은 이번 연휴 이후로 어쨌든 아래쪽으로 큰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개인은 초반에 하방 리스크를 해지했다가 다시 양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했으니까 다음 주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개인들은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급락이 나오고 또 언더슈팅까지 나오게 되면 개인들은 또 옵션 시장에서 아주 처참하게 깨질 것 같은데,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변동성 종가 고가를 달성했으니까 다음 주 월, 화, 수의 시장이 무조건 올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계속 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기어코 선물 400포인트를 깨는, 또는 그거보다 좀 더 깨는 그런 걸 구경시켜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종합주가 지수가 3000선을 지켜주고 나면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침 그 시기가 10월물 옵션 만기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숏마인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뒤로는 방향성을 위쪽으로, 또 상황 봐서 연말까지 아주 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월 옵션 만기 전에 400포인트나 그 이하를 한 번 더 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초반에 강하게 오르려는 듯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전일이 유로화 약세가 과했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제 미국 통화시장 현물 세션 마감 후부터 유로화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고, 또 아시아 세션에서 전일이 골드 급락이 현물 매도에 의한 것이고, 또 수급 공백이 발생한 구간이 1768달러 선 부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주 줄기찬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제의 하락은, 그러니까 골드 하락은 상황 종료가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오후 6시 유로존 물가 지표가 나왔고 전월비 0.4%, 또 전년 대비 그 3%로 제법 크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가 이슈가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독일 증시는 그동안 지지하던 15,600선을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는데요. ECB의 그 마크로프가 인플레이션 공포가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수습성 멘트를 내놔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로화는 또 줄줄줄 하락을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했을 때는 유로화는 이미 전일이 종가선까지 따라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유럽 증시는 하락을 재개해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마감 무렵 15,400까지 급락을 해서 무려 1.7%대의 하락을 했고요. 또 스위스 지수도 그간 계속 버티던 12,000선을 종가상으로 확실하게 깨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증시는 계속 제자리에서 멈돌면서 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는데, 오늘 변동성 지수를 종가 고가로 당기면서 변동성 장세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고요.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종가 저가로 밀리면서 유로화가 종가 저가로 밀리면서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럽 채권 시장은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일 밀린 것이 있어서 덜 밀렸고요. 미 국채는 ECB의 그 마크로프 발언으로 유로가 꺾이면서 그 다음부터 줄줄줄 밀렸어요.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 이후 언더슈팅을 주게 됩니다. 10년물 국채가요.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오산이에요. 물론 지표 발표 이후에 일시적으로 눌리기도 했지만 그건 채권 얼마 안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세션 중반 이후 채권이 다 내려서 정작 미국 본장 때는 미국 국채는 그리 밀리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채권이 메인 이벤트는 다음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씩 내리는 것이 전체 방향성을 보여주는 힌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 외에 상품 시장에서도 좀 특이한 일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한 골드는 이 물량 공백 구간, 어제 언더슈팅 그 구간을 아시아 세션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유럽 세션 시작할 때는 이미 176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로화 밀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을 해서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1750달러 선을 깨기도 했지만 어쨌든 종가상으로 골드가 1750선을 지켜냈는데,
이는 메인 라운드는 다음 주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리도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한 반등을 하다가 LME 세션 오픈하면서 급등을 하는데 똑같이 유럽 세션에서 그 ECB의 발언으로 그 유로가 꺾이면서 함께 밀리게 돼요. 그래서 장중에 무려 1.8%까지 상승했던 카파, 구리는 마이너스 0.9% 거의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기름은 장중 조정을 주었을 망정 여전히 강세 국면을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0.84달러, 그러니까 어쨌든 71.96달러로 거의 선방을 한 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석 이후 알루미늄 쇼티지 이슈 이런 거는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비철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나가기 어렵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이 달러 강세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인플레는 이제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증시 변동성이 처음으로 확대된 날이 되겠고요. 유로화 약세가 이틀 연속 진행되었으며 상품 시장도 달러 강세 영향으로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반등으로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꽤나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보다 S&P 선물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 세션에서 니케이 지수 선물이 강약에 미국 지수 선물이 일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니케이 지수 선물이 본장 고가로 마감을 할 때, 종가 고가로 마칠 때까지 미국 지수 선물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뒤로 유럽 증시가 솔솔 밀리자 미국 지수 선물도 다시 약세로 전환해서 전일 종가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래도 미국 본장 1시간 전 이 프리마켓 호가가 제법 세게 들어오면서 지수 선물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본장 개장하자마자 거의 모든 종목에 닥치고 매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시장 하락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한 종목들이 빅테크 종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이런 대형 종목들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대까지 줄줄 밀렸어요. 그나마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이 덜했는데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딱 오늘 시가까지만 버텨다오 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놈 시키들 시가 이후 바로 매도를 쏟아내면서 그동안 시장을 바쳤던 물량을 사정없이 까내려갔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보면 나스닥 기준 15,350포인트까지는 유럽 세션 하락을 반영한 구간이라고 보는데 15,350포인트 이하는 옵션 만기 이후의 물량 정리 구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들어서 유럽 세션 마감 이후 TQQQ 매수가 ETF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럽 마감 이후 새벽 2시까지는 반등이 들어왔는데 15,350포인트에서 얻어맞으면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나스닥 선물 15,350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돼요.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추세 전환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이 자리에서는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오늘이 하락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에 시장을 방어하던 것들이 나스닥 빅테크 주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빅테크 주식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된 이 삼각 확장형 패턴을 아래쪽으로 쳐박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는 다음 주에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하면서 변동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완성시킨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음 한 주는 나스닥 61선 조정, 그러니까 15,000포인트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보통 이 나스닥 선물을 거래한다고 하면 나스닥 100지수, 그러니까 주요 대형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로 따지면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오늘 종가가 나스닥 100 선물은 15,282.75포인트, 그러니까 1.39% 하락이에요. 한국어로 따지면 종합주가 지수에 해당하는 나스닥 컴포짓 인덱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시황 설명할 때 사용하는 나스닥 지수는 15,043포인트, 0.91% 하락으로 마감해서 오늘의 시장 하락이 대형주 중심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이거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전에 유럽 지수 하락으로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진 거라서 오늘의 시장 하락은 전적으로 옵션 만기 이전에 지수 방어를 위해서 빅테크로 매수를 한 것을 내던지면서 나온 하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잡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덕분에 러셀은 마이너스 0.22% 하락, 그것도 장중에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주는 주요 아시아 증시가 휴장이지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은 개장이라 이 코스피 대응 전략은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실 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미국 시장이 사흘간의 흐름이 목요일 우리 시장 시가에만 반영되고 그 뒤로는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그리고 해외 시장이 연속적인 흐름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목요일에 우리 시장이 갭으로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 위쪽으로는 플러스 1% 정도의 레인지를 두고 오히려 그런 정도의 갭다운이 나오면 역추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 하락한 것은 마음속에 계산을 해주세요. 여기에 다음 주 월, 화, 수의 흐름을 더해서 목요일날 우리 시장 시가 갭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도를 전산장 마감 직전 정말 좋은 가격에 한 계약 청산을 했어요. 나머지 3계약 매도는 그대로 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61선인 15,000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하로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 올라오면 저는 더 때릴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 15,350포인트가 중요한 기로가 되겠죠. 혹여 아시아세션에서 변동성이 증가해서 15,100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씩 더 줄일 생각이고요. 15,0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자리부터는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장중에 제법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또 다음 주는 또 추석이죠. 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는 없고요. 또 벌어놓은 것도 있어서 이 새벽에 사무실 출근해서 그냥 데이터 정리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미국 10년 국채 콜옵션 매도를 포지션으로 계획 중이고 또 오지달러 등 이 커머디티 통화들도 다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추석 연휴 때는 마음을 편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